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 그건 무식한 소리라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참 한심한 얘기가 또 있는데 나라 빚이 뭐 1,000조 원이 넘었다는 둥 이런 소리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 다른 나라는 GDP 국가 총생산의 10%, 15% 심하게는 20% 가까이 빚을 지면서 국민들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들한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그냥 돈 빌려만 줬어요. 자영업자고 민간이고 다 돈 빌리는 바람에 다 빚쟁이가 됐다고요. 이자 내느라고 소득도 다 얼마 안 되는데 빚 갚느라고 정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죽고 있잖아요.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의 이런 발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보도들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A, 자, 현대 상황은 바둑으로 치면 끝내기인데 끝내려다 이거 반집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정제된 발언 중심으로 가길.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 P, 후보의 즉흥 발언이라 이 달리 방도가 없다. 아, 경향신문이 썼군요. 경향신문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전병현 새민주당 대표, 구민주당 의원이죠. 커피 원가 120원에 대한 비판 발언을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 120원 이슈에 뿔이 났다. 막장 수준의 적반하장이다. 일상의 소비를 법화화하다 보니 원가 기준이 무너진 거다. 법화 경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라며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나라가 빚져도 된다. 이 호텔 경제로는 돈이 도는 거다. 원가는 120원이 맞다. 등등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는데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까 뭐 승수효과 부분은 뭐 돈은 돈다고 해서 돈 맞습니다. 돈에 되는 게 그렇죠. 그러나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려면은 그 10만 원을 계속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치킨 가게에서는 10만 원을 받을 때 10만 원을 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치킨 사서 만드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3만 원 정도밖에 못 돌릴 겁니다. 결국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10만 원이 10번 돈다 해서 100만 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일부 이야기가 나왔지만 생산을 전제로 한 겁니다. 승수효과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완전히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요. 이해는 갑니다. 그런 돈이 돌아야 된다는 전제는 이야기하지만 그런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채무가 무슨 상관이냐. 이제 케인즈 경제학을 이야기하는 건데 케인즈 경제학에 대해서 사실 현대에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1920년대에 있던 30년대에 들어왔던 그런 학설을 현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어찌됐든 뭐 논란은 될 수가 있고 저는 정책 토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채무가 올해 추경을 포함하면 약 GDP의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뭐 110%, 200% 맞습니다. 그건 기축통화나 준기축통화 국가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미국이 110%예요. 미국은 기축통화입니다. 일본이 200%예요. 일본은 200%의 부채를 다 국민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현재 빚이 올해 한 1,300조 정도 됩니다. 1,300조 정도 되면은 하루에 지금 이자가 1년에 이자가 30조가 나가요. 그러면 하루에 국민들은 약 1,000억 정도의 우리는 빚을 이자로 내야 되는 겁니다. 원금도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럼 문제는 자, 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금 빚어서 좋습니다. 이거 누가 갚아요?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 후손들을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인구가 40대 이하가 전체 인구의 약 40%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죠. 그들이 50대, 60대가 사고 치는 거 지금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만약에 사고를 친다면 그걸 누가 갚아야 됩니까? 후손들이 갚는 거예요. 빚이 없어집니까? 태평양에 갖다 던질 수 있습니까? 미국에 갖다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되는데 물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투자는 이해는 갑니다만 저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로마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식민지 수탈이었어요. 식민지를 수탈해서 미를 가져다가 로마 국민들에게 막 뿌렸습니다. 축제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의 반발로 로마가 붕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민지가 어디 있습니까? 수탈할 식민지가. 결국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식들, 손자들을 상대로 수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투자도 좋습니다. 저런 정책 토론 가능하지만은 극단적인 저런 발언들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 사면입니다. 돈 더 풀겠다는 이재명.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 이건 무식한 소리다. 빚을 져도 된다. 공짜로 나눠줘도 된다. 다른 나라 그렇게 다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채 50%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 110%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부분도 논란이 지금 시작돼도 있는 듯합니다. 송 부부장 어떻습니까? 나라의 빚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빚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식한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그 청와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돈을 풀려고 하고 포퓰리즘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또 빚을 내고 그러니까 국가 그 채무가 늘어나도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썼죠. 그때마다 부딪힌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정부의 이 경제 파터, 경제부총리나 그때 당시 홍남기 부총리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네네. 이게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이렇게 마구 돈을 이렇게 풀면은 엄청난 부담이 되고 미래 세대에 다 떠안게 된다. 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청와대와 그 경제부처가 계속 부딪혀 왔습니다. 어느 정부나 막론하고. 그렇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그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돈을 풀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던 그 경제 관료들이 전부 다 무식한 소리를 한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재명 그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런 통제 장치 없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 관련 부처를 그 대통령실로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통제 장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경제 관료들이 그 견제를 하는 이런 장치도 없어지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자, 그 최근 보도를 보면요. 2050년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네. 8천만 원에 달하는 국가 빚을 안고 살게 된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요. IMF 기준으로 54%인데 이 비기축통화국 그러니까 뭐 달러라든가 위안화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서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 재정은요. 그동안 정말 아끼고 잘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을 유지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노령화가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잠재적으로 우리 통일할 겁니다. 이러면 국가 재정이라는 것은 꼭 먼 미래를 보고 지금 짜야 하는 건데 국가가 빚을 더 내서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다. 예. 지금 돌이켜보면, 네. 3년 전 그때 대선 때, 네. 후보 간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꿈 같은 얘기죠. 돈 막 찍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호텔 경제학이 사실은 지역화폐하고 기본소득 네.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얘기를 하느라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나라가 빚지면 안 되냐. 이건 역시 또 기축통화 국가론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자금의 이 어려운 상황 또 정말 통상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포퓰리즘을 해서 표 얻어가지고 대통령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좀 삼가해 주시라. 알겠습니다.